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여러분들 봄이 오는 소리 혹시 들리실까요? 부산 쪽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봄을 알리는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에 나뭇가지 끝을 좀 보니까요. 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봄을 맞이하기 위한 꽃봉오리들이 하나 둘 좀 맺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하는 양시장 쌀쌀하게만 쳐다보고 있으실 건지 또 아니면 그 속에서 봄을 맞이할 또 수익 꽃봉오리들을 함께 찾아보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꽃봉오리 저희와 함께 찾아보실 분들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알찬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양시장은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0.9% 약세로 3,079포인트 선에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1.12% 하락으로 954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개인이 홀로 받쳐낸 오늘 시장이었죠. 개인이 7,490억 이상 사들였음에도 외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세에 오후 들어 지수도 낙폭을 좀 키운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수급 흐름 동일합니다. 역시 외인과 기관이 함께 쌍끌이 매도세를 나타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1,920억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였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수익꽃을 피우실 분들, 다가올 봄을 만끽하실 분들은요. 저희와 지금부터 집중해서 1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와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문자번호 샵 0988번입니다. 지금 바로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전문가 이름을 남겨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럭키세븐 4번이죠.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이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찰칵 찍으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앵커와 함께하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도 남겨주시고 또 응원하는 전문가 함께 응원의 멘트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퀴즈왕의 도전장을 내민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월요일 또 스타트를 끊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이재상 전문가, 임광빈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또 함께 알찬 시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또 오늘의 승자는 단 한 명이고요. 잠시 뒤 12시 무료 방송을 진행하실 분도 단 한 명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들 풀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업종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보험주가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금리 인상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보험 업종들이 좀 올라줬는데요. 보험 업종 자체가 4% 넘게 올랐습니다. 실손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가운데 하나생명, 동양생명 등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던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철강 금속도 한번 살펴볼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철강 금속 업종이 상승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특히 강했고요. 이와 철강주들이 함께 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관련 테마라든지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테마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을지 오늘의 업종 또 두 분의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다른 업종을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자, 이재상 전문가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와주셨고요. 임광빈 전문가는
오, 원자재를 오늘 또 꼽아 와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재상 전문가와 암호화폐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좀 많은 분들이 썰을 좀 많이 풀어주셨고요. 우리 이재상 전문가께서는 좀 다른 차별화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차별하다는 얘기요. 네. 앵커님은 혹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따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 코인은 가지고 계시죠, 코인은. 예. 아니요, 역시나 예. 보고만 있습니다. 뭐 저도 그냥 코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만 가지고 있고요. 아, 네. 예, 비트코인은 없는데 이게 지금 달러가 약세화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또 가상화폐도 거기도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앨런 머스크도 최근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더 한 단계 또 점프업을 해서 뭐 한 1억까지도 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하나로 지금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지금 어떤 그 금리 인상이 안 되면서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 즉 이 약달러 기조 속에서 새로운 투자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벌써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에 새로운 어떤 시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시세는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거래소에 수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래소 보면은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뭐 이런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간 것처럼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죠. 최근에 또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랑 제휴를 맺고 있는데 다날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페이코인이라는 겁니다. 페이코인은 지금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에서 페이코인을 사용해서 거래를 했을 때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코인의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이 대략 지금 현재 시총으로 한 2조 5천억 상상하기도 뭐 싫을 만큼 굉장히 큰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날이 이런 페이코인의 지분을 10%만 가지고 있다고 쳐도 대략적으로 한 2,500억의 지분을 갖게 되죠. 그만큼 이 가상화폐 시장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 특히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 회사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자, 뭐 그저께도 뭐 이거래 전에도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뭐 1,845원까지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팬데믹 상황부터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팬데믹 상황 때 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416 거의 4배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본다면은 사실은 이런 주가들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에이티너 인베스트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에이티너 인베스트 차트를 보면은 아까 봤던 그런 SBI 인베스트와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투자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SBI 인베스트보다는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좀 더 우리가 멀리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기술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도 최근에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데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는 강한 시세를 줄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가상화폐 관련주가 있었는데요.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비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 다른 차트와 달리 요 2달에서 한 3달 정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 갔죠. 물론 비덴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비덴트와 같은 흐름으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비덴트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박상기의 난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글로벌 코인 시장이 굉장히 무너진 상태에서 거의 뭐 비트코인이 500만 원 이하까지 갔다가 지금 그 상태에서 거의 10배 이상이 올라왔는데 아마도 비트코인이 향후에는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아닐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 거래소에 투자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눈여겨보실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또 꼽아주셨고요. 거래소 투자사라든지 관련주들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까지 함께 또 차트를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업종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임광빈 전문가의 원자재 업종입니다. 자, 요즘 원자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썰을 좀 풀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원자재 그리고 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종목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환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을 했고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특정 부근에 진입을 했었을 때 특정 종목들의 방향성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지만 매번 주식시장이 다르죠. 어제는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냈는데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르더라. 내가 지난 시장 동안 11월부터 1월 달까지 시장이 상승할 때 한 종목을 길게 끌고 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생각으로 2월 달 시장을 맞이하면서 한 종목을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했었을 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시장에서 매일같이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또다시 상승장에 가게 됐었을 때 또다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와, 그냥 한 종목 길게 끌고 가면 될 걸. 왜 매일같이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라고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 주기상 모든 사이클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동방이 쿠팡 관련주로서 주가가 연속 상한가를 가고 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동방이 국내에서 유통 물류 쪽을 하지만 이제 시각을 해외 쪽으로 확장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약달러와 바로 원자재의 강세입니다. 자, 원자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국제 유가 WTI죠. 제가 지난번에 WTI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두바이와 WTI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6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유, 수요와 공급과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아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이 각종의 원자재들이 여러분들 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다.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는데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리 가격은요 전고점을 넘겨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풀린 통화량 대비 통화의 가치 하락했다는 물가의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만 알아도 사실은 원자재 관련주에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름 주식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리고 원자재면 구리도 있고 철강 관련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했었을 때 해운주까지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역시나 원자재 관련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재 관련주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구리 관련주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 올라간 종목이죠.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이라는 기업인데요. 풍산, 전형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구리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올라가는 기업이 바로 풍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스피의 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 때 자, 무려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오르면서 바닥 대비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이고요. 이 상승 구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풍산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바로 이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가 약달러 구간이었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됐었고요. 연준에서 많은 통화량을 풀었습니다. 자, 바이든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코로나 부양책을 쓰겠다. 추가적으로 3조 원까지 SOC에 추가적인 인프라 확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달러가 더 많이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달러가 더 많이 풀린다. 마치 차화정의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차화정이 날아갔었을 때를 현재 경제 주기는 재현을 하고 있고요. 풍산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풍산이 올라갔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코스피가 저렇게 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경제 주기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창이라는 기업 있죠. 네, 대창.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눌렸지만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스당 4달러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구산업. 네,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잘 갔던 게 서원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갔던 국일신동이라는 기업도 구리 관련주죠. 네, 그리고 제가 구리 관련주 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건 철강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NI스틸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가 대표적인 우리 철강 관련주죠. 자, 이런 기업들은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철강추만 좀 보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구리와 철강, 기름까지 원자재를 좀 한꺼번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관련주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1라운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퀴즈가 또 등장하게 될 텐데요. 어떤 문제가 등장할지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항상 중요한 라운드 1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이 주말을 잘 쉬고 또 회복을 하셨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문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사진과 함께 또 여러 힌트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걸 딱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들 첫 번째 라운드 한번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 좀 모아 오셨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럼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연상 퀴즈입니다. 힌트 주시죠. 역시 한 번에 빠바바바방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 임광미 전문가님 제가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요. 검은 사막. 검은 사막 맞아요. 펄어비스. 오, 지금 사진 하나만 보고도 바로 정답을 맞히셨다라는 말인데 펄어비스 정답입니다. 검은 사막에 대한 사진이었고요. 다른 힌트들도 관련된 힌트가 맞습니다. 펄어비스 첫 번째 문제 빠르게 맞춰주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함께 보시죠. 초록창 4위 쿠팡 효과 한 브랜드의 한 사이트에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상 전문가께서 눌러주셨죠? 네, 쿠팡 하지 말고 네이버 쇼핑하자. 네이버입니다. 맞아요. 이재상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네이버입니다. 난이도가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초록창 등장하자마자 혹시 했는데 역시나 네이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까지 얼른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맞히시는 분께서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가시겠네요. 자, 서울시 정책 수혜 전기차. 이건 어떤 사진일까요? 임광미 전문가님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브랜드 그 기업을 상징하는 마크인 것 같은데요. 전기차랑 서울시 정책 수혜주. 네. 광명전기. 광명전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광명전기의 로고였습니다. 사진이 힌트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키워드를 보고 굉장히 빨리 맞춰주셨는데요. 1라운드 승자부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1라운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의 실력이 정말 날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라운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오늘 시장 마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특징주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확실히 메디톡스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죠. 이 대웅제약과 진행하고 있는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이어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눈에 띄네요. 미국 블루 오리진의 차세대 로켓 엔진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슈들을 다 따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와 놓치지 말아야 될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 주셨을지 이재상 전문가는 비덴트 꼽아와 주셨고요. 임광빈 전문가는 페노션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이재상 전문가님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덴트 앞서 살짝 등장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좀 더 짚어볼 이슈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 최근에 이 빗썸이 매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비덴트는 지금 시총이 한 4,440억 정도 전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시총을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에 접근을 했는데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회사의 원래 주업은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 비덴트가 빗썸코리아의 한 10.3%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빗썸코리아를 이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빗썸홀딩스 이 회사의 34.24%의 지분을 빗썸코리아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빗썸홀딩스 지분의 65%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자산 가치는 대략적으로 현재 시세로 봐서는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에 지금 거래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수수료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고요. 매각 가격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점이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이 빗썸을 매각을 하면서 넥슨그룹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그룹이 뛰어들었을 때 비덴트와 같이 경영권을 확보해서 투자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결정 나기 전에 그리고 공시하기 전에는 항상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만약에 비덴트와 그리고 넥슨그룹이 같이 합작을 해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넥슨그룹이 혼자 단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봤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넥슨그룹 말고도요 여러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경쟁 구도로 인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넥슨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이 게임 그룹 중에서 이런 코인 쪽에 관심을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코인을 거래소와 함께 그리고 코인을 발행을 해서 게임 사업에 훨씬 더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가상화폐 사업 진출이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덴트가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빗썸의 시너지로 인해서 굉장한 파급 효과를 얻으면서 시총 가치도 훨씬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잠깐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비덴트 아까 전에 일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주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작년 11월 23일 작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주봉 차트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 대량 거래가 실린 이후에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늘 그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량 거래가 실렸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거래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목표 수익은 훨씬 더 올라갈 텐데요. 이전 고점 부근이 2019년도 대략 11월경 이때 고점을 보면은 대략 한 16,000원 정도 되는데 이 16,000원이 돌파되면은 아무래도 신고점 저 27,000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덴트가 관계사가 이렇게나 또 뭐 복잡하게라고 하면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얽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빗선과의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 함께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부분 해결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덴트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임광민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을 오늘 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페노션과 관련해서는 오늘 어떤 따로 짚어볼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동방 말씀을 드렸고 동방이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해외 쪽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당연히 해운주가 잘 갈 수 있다. 사실 원자재랑 해운은요, 두 개가 짝지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약달러 구간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개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미국이 아닌 나라들이 경제가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됐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건 역시나 구리입니다. 그리고 철강이고요. 자, 구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열을 잘 통하게 하죠. 그리고 전기도 잘 통합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선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건설 투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철강입니다. 근데 철강이나 각종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바로 해운업종인데 제가 오늘 페노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막 이런 종목들이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경제 주기가 이제 돌아서는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운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페노션이라는 기업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20%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자, 페노션은 과거에 STX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대주주가 하림으로 변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그랬던 안 좋은 기업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노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실 때는 곡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 HMM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페노션부터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방이라는 종목 지난주에 월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는 해운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동방이 페노션이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이런 종목들은 더 간다. 왜 더 가냐?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이 맞고요. 그리고 해운주가 잘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HMM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2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인 기관이 이 종목을 거의 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가 났고 신고가를 가고 있죠. 자, 오늘 외인이 18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이 1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이 종목 한 주당 오늘 17,000원이 넘는 가격인데 두 개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순매수 수량만 500억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지 최근에 배를 더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해운업종이 또 좋아진다라는 말이고 제가 해운업종이 앞으로 잘 가게 됐었을 때 조선업종까지 우리가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 주식이라는 게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특히 테마주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급나가면 그 이후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동방이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기업인 삼성출판사 같은 이런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 기업들이 꺾이게 됐었을 때 반드시 제가 봐야 되는 게 원자재와 해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별로 급등하는 종목이 있지만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기업들 2, 3개월 뒤에 봤었을 때 50%, 100%씩 날아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 특히나 지금과 같은 대세 상승장이라면 더더욱 더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대상승장에서는 이런 종목 더더욱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해운지와 함께 또 펜오션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2라운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퀴즈가 등장할까요? 2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만나볼 게 있습니다. 2라운드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일명 미운 오리 종목 찾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나 업종들이 등장할 텐데 그 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미운 오리가 되는 종목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세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 두 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분께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2라운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예, 좋습니다. 미운 오리 종목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암호화폐 관련주가 등장했습니다. 비덴트, 위지트, 한국캐피탈,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등장한 가운데 지금 이재상 전문가께서 빠르게 눌러주셨습니다. 네. 3번 한국캐피탈입니다. 3번 한국캐피탈. 캐피탈이라고 하니까 왠지 알쏭달쏭했는데 정답이 확실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한국캐피탈 정답 맞춰주셨고요. 자, 빠르게 두 번째 문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함께 보시죠. 히토류 관련주가 아닌 것은 유니온, 티플렉스, 세노텍, 해인, 버추얼텍까지 등장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임광미 전문가께서 아주 정답을 알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눌러주셨어요. 최근에 이 종목들이 잘 갔죠. 네. 5번 벌추얼텍이 아닙니다. 버추얼텍이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정답입니다. 버추얼텍까지 맞춰주셨고요. 마지막 문제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씩 헷갈리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은 끄떡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자동차 부품주가 등장했습니다. 이재성 전문가님, 네. 굉장히 빠르게 누르고 계세요. 대성산업은 가스 회사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자동차 부품인데요. 네, 대성산업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면 대성산업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대성산업 4번 정답입니다. 자, 역시나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깔끔하게 라운드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2라운드의 승자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모두 거쳐와서 이제 또 수익률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 또 구해주신 종목들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임광민 전문가와 AS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등장한 종목 중에요. 오늘은 현대차를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조금 아직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 자, 왜냐면 지금이 2021년도 초지 않습니까? 자, 현대차에 대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대차든 기아차든 현대위아든 각종의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환율은요, 고물가 환율과 저물가 환율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달러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때 약세를 보였느냐? 네, 이때 약세를 보인 이유는 강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이 종목들이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환율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차화정이 너무나도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의 환율이 너무나도 맞았고 그때 약달러면서 금리가 낮은 금리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풀렸죠. 지금 근데 다시 한 번 더 그 구간대, 그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2021년도 2월 달입니다. 맞죠? 2월 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투자의 관점의 종목들을 포트에 깔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급등주를 잡아내고 그런 종목들을 수익을 내려고 하십니까? 욕심이죠. 네, 지금같이 연초에는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일단 포트에 대형주를 깔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길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쫄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애플카 이슈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애플이랑 한다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대차랑 애플 이슈의 핵심은 현대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애플이랑 안 한다니까 주가 조정 나오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애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닛산으로 넘어갔죠. 근데 다시 또 닛산이랑 한다니까 닛산이 급등했습니다. 일본에. 근데 닛산이랑 또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환율적으로 전기전자, 바이오는 이전 환율 주기에서 다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주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바로 자동차, 화학, 원자재, 태양광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라는 이 기업 한 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시고 현대차라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테슬라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테슬라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정말 중요한 사이클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대차든 기아차든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부품사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구간대, 특히나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대에는 놀라실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과 현대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건 삼성 아니고 현대를 선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삼성은 지난 경제주기에서 모든 성장성을 다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차가 달려갈 것이다. 차화정 때 3년 동안 삼성전자가 2배 올랐을 때요. 네, 자동차 부품주 바닥 대비 5배, 10배씩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사이클이 돌아왔다. 제가 오늘은 현대차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의 부품사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20종목, 30종목도 넘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다 분석하시고 이런 기업들 어떤 종목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이런 눌림이 왔을 때는 오히려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현대차 빠방이 타고 수익길 한번 잘 달려갈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국민 전문가와 장중에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직접 얘기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임광빈 적어서 보내주시면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찰칵 찍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분의 수익 공략주가 남아 있습니다. 또 중간 점검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상 전문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자,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조정들을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위치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할 게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되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는 K유지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됐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 전에 펄어비스가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됐었는데 과거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차트를. 자, 펄어비스가 과거에 K유질 펀드에 포함이 됐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탄력받은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예,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이런 눌림 현상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보시는 게 좋은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포트를 단기적인 포트도 좀 변화를 주셔야 되고 중장기적인 포트도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포트보다는
단기 스윙의 개념의 포트를 좀 증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현재 조정권에서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기존에 드렸던 매수가를 53,200원에 드렸는데 지금 목표가를 69,000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조금 내려왔을 때는 한 5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69,000원 잡아주셨고요. 5만 원대로 내려올 때는 조금씩 추가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그냥 또 넘어갈 수 없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인사가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세원 바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해주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상한가 아니고 이미 상한가입니다. 어떻게 좀 볼까요? 예. 그 세원은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은 공개 안 해드릴 내용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정보들, 뭐 지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은 세원과 관련된 이 루시드 모터스가 CCIV라는 그런 펀드, 예, 뭐 펀드라기보다는 스펙이 가깝죠. 이 스펙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스펙을 상장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야 된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대략 한 50% 이상이 나와야지만 상장할 예정인데 최근까지 한 4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이 임박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원래 그래서 목표가를 원래 9,000원까지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높게 드렸는데 9,000원에 거의 임박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천드린 단가에서 거의 30%까지는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그런데 오늘 다시 지지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이슈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루시드 모터스는 아직까지 언제 상장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기업 공개 가치는 대략적으로 1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처칠 캐피탈 스펙 CCIV라고 하는데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세원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세원의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자, 세원이 여기서 돌파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상장이 진행이 되면서도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상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고점 부근인 대략적인 8,000원 부근을 완벽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이슈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8,000원은 쉽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1,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세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런 종목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 더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재상 전문가와 노란톡에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이재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비밀번호는 7777번입니다. 참여 방법 아주 쉬우니까 꼭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QR코드까지 찰칵 찍어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점검, 중간 점검도 한번 해봤고요. 더욱 중요한 건 내일장 공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돌아올게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전문가입니다. 자, 이재상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자, 내일도 한번 상한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덴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한 1,570억, 굉장히 적은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1,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면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예전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뭐 50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제품들은 주로 임플란트라든지 보철, 치과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의 강자는 오스템이라든지 디오죠. 근데 오스템과 디오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덴티스는 실적이 안 좋았죠. 자,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회사를 왜 사냐?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턴어라운드 됐을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겠죠. 자, 덴티스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덴티스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상장화 이후에 거의 올라간 게 없습니다. 상장화 이후에 올라간 게 없고 바닥에서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바닥을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이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에 따른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거래처가 일단은 올해부터 증가시켜서 새로운 매출, 뭐 치과 투명 규정 솔루션을 추가로 런칭을 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하는 시점은 오늘 내일 매수 시가에서 공략을 하시고요. 손절가 부분은 2,190원, 그리고 목표가는 2,900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한번 상한가 도전해보자. 덴티스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다음으로는 이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임광빈 전문가입니다. 자, 임광빈 전문가님, 저희는 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원자재가 잘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운주를 여러분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원자재 중에서 구리가 갔고 유가도 올라갔죠. 근데 철광석 관련주가 아직 덜 갔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관련주 중에서 대한해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은 벌크선이에요. 벌크선 뭐냐? 큰 배에다가 철광석을 가지고 오는 그런 배입니다. 자, 호주나 그리고 브라질 쪽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앞으로 철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됐었을 때 대한해운도 폭발할 것이다. 자, 과거에 대한해운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그리고 약달러 구간에서 이미 바닥권에서 200배가 올라갔던 전설의 기업입니다. 근데 그 경제 주기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쭉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죠. 네, 올해 들어와서 2월달, 1월달, 2월달 동안 2달간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초가 공략하시면서 목표가 1차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해운이 등장했네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3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고가 기다리고 있죠? 빙고판 바로 열어보시죠. 자, 오늘도 5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부지런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 화승 네. R&A. 화승 현대차의 R&A 친구. 바로 찾았고요. 자, 다음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성 전문가님. 자, 저기 대부 시스터즈랑요. 대부 저 시스터즈 위에 맞습니다. 이제 조선네어도 있네요. 네, 정답입니다. 자, 2종목이 더 숨어 있습니다. 이성민 롯데 전문가님. 쇼핑. 롯데 쇼핑은 어디 있을까요? 아, 롯데푸드. 롯데푸드네요. 롯데푸드가 저기 네. 있고요. 또 하나 더 찾아주셔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썬데이 토즈요. 썬데이 토즈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야, 굉장히 빠르게 찾아주셨습니다. 승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재상 전문가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실 텐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이재상 전문가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잠시 뒤 밤 12시부터 진행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많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